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사업단이 함께하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오강혁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네, 오늘도 오강혁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은 디딤돌 학교 사업팀 에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이야기 손님으로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 분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 학교 사업팀장 오정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정삼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 학교 대표단체를 맡은 한국교육강사협동조합 정선명입니다. 네, 정선명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학교 간사 강수연입니다. 네, 강수연 간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오늘 나오셨고요. 팀 이름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 학교. 네. 사업팀 이름을 들어보면 대략 어떤 사업을 하겠구나, 이런, 게 감이 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또 직접 들어보는 게 좋으니까요. 이 디딤돌 사업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취지로 진행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먼저 아무래도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 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도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진로 탐색이나 직업에 대한 실무 중심의 그런 학습들이 진행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문제의식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진로 직업 탐색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 마을에서 하나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딤돌 학교, 정말로 디딤돌이 돼보자. 마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공교육이 이제 입시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이외에 다양한 이제 진로를 탐색해보거나 체험해보거나 이제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좀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돼보자. 말 그대로 디딤돌이 돼보자.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진로를 찾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이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40대 50대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 진로를 찾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20살도 되기 전에 인생의 진로를 찾는다는 게, 그래서 정말 이제 다양한 경험들 그때부터 해보고 또 매번 바뀌니까 꿈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정말 자신 인생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청소년 시기부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동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세 분한테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혁신교육 사업을 지금 각자 한 길게는 5, 6년, 짧게는 1, 2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혁신교육 사업에 발을 디디게 되신 계기가 어떠실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방송하셨던 분들은 주로 누군가의 꼬드김, 좋은 말로 하면 권유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세 분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정선명 이사장님부터 혁신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자발적 참여라고 보는 게 맞는 게요. 네. 5년 전에 마을교사를 모집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마을교사가 됐고, 마을교사를 하면서, 마을에서 같이 교육을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확장된 사고를 하다 보니 또 이제 전반적으로 강북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애정, 관심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역교육 분과장도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디딤돌 사업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누가 네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음. 되게 아까 진로를 찾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로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네. 그것도 마을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진로를 찾아서 제 역할을 지금도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참 좋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마을교사를 하다 보니까 혁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뭐 관심이나 애정이 높아져서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셨다는 거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진로를 찾으셨기 때문에 이 디딤돌 사업에 딱 맞는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강수현 간사님은 어떠세요? 혁신교육 사업에 어떻게 처음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참여하게 됐을 네네. 때는 뭣도 모르고 네. 그냥 그때 당시엔 그냥 제가 공예 제가 아. 하는 분야는 공예 분야였었는데 네. 그냥 공예도 종류가 많은데 네, 혹시 어떤 그때는 공예? 도자기도 하고 있었고 네네. 제가 좀 주로 하는 거는 네네. 양말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양말 인형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네네. 토탈 공예를 한다고 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도자기 공방인 수유화계라고 다들 네네네. 많이들 아시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선생님이 거기 신청해봐. 그런데 그게 뭔지도 네네.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발부터 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1, 2년 네네. 이상 계속 지금 5년 차 됐나요? 아, 하다 예. 보니 이게 이 혁신교육이란 이런 거구나를 좀 알게 되고 네네. 조금씩 더 몸을 담그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발을 담그면 나도 모르게 몸을 점점 담그게 된다 이런 것 같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이렇게 겸손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별 고민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나와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우리 팀장님은 어떠실까요? 앞에 두 분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예, 좀 예. 부담되시겠어요? 네. 부담이 되네요. 네. 저는 일단 저도 예전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네네. 저희 애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단계로 갔지만 네네. 과거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늘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네네. 우리나라 교육의 대부분의 어떤 지향점들이 수월성 교육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수월성 교육이기 때문에 네네. 우수한 학생들만이 그 학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사회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 가운데서 선발의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는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네네. 이제 많이 느껴서 또 이제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이들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부모 대상 입학 사정관 그 강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강북구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북구의 이제 혁신교육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혁신교육은 적어도 우리가 학생들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고 함께 그거를 구성하고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조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런 어떤 디딤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주 덥석. 흔쾌히 네. 예, 덥석, 네. 덥석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세 분은 답변을 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학부모로서 좀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으셨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뭐 어떤 입시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라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인데, 주로 이제 선발의 역할에 집중돼 있는 이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으셨고, 그 시점에서 혁신교육을 만나셔서, 이건 정말 같이 해볼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런 판단으로, 덥석 발을 들어놓으셨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 이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망설이는 분한테 일단 발 한 짝만 담가봐라. 이렇게 되면 이제 온몸을 담그게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아마 다들 처음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주변의 권유로 이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혁신교육의 매력에 몸을 흠뻑 담그고 계신 세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9년도 우리 디딤돌학교 네네.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팀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팀들이, 다시 재구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네네. 우린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체험처를 다양화하고, 네네. 또 풍부화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기회를 잡고자 노력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컨소시엄 기관이 환경인식변화 교육 커뮤니티 공유인과 그리고 네네. 한국교육강사협동조합 그리고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3개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어떤 진로 탐색을 위한 어떤 네네. 체험처를 어떤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네. 부문별, 수준별 그런 기준을 체계하면서 NCS 기준으로 다시 재편을 했어요. 네. NCS가 뭔가요? NCS라는 게 네. 사실은 이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인데, 네네. 발음이 좋으세요. 네. 이게 이걸 번역하자면 네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네. 이제 국가에서 어떤 각종 우리가 업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인증하는 표준 그렇습니다. 제도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체계화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래서 2019년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참여한 체험처들의 네네. 개수는 18개 체험처가 참여를 18개 했고요. 고, 네. 그걸 통해서 22개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을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0개 강좌가 22개 프로그램에 30개 강좌가 네네. 진행이 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강북구 관내 학교가 아까 우리 이제 얘기를 하셨듯이 네네. 저희 이게 디딤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 그러니까 미안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영흥고등학교, 해화여자고등학교, 네네. 성안국제무역고등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다 참여를 했고요. 네. 고등학교 연계를 맺어서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활동이 진행되는 자치구다 강북구가. 우리 사회자님 이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희 디딤돌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이제 애초에 신청한 학생들이 240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240명이 신청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214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료 학생들은 138명으로 65%의 학생들이 최종 수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디딤돌 학교를 진행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로 체험처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학교가 함께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잘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험 박람회까지 진행되면서 느꼈던 저희의 어떤 평가나 소감은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았다. 그리고 저희 함께 참여했던 저희 코디네이터라든가 사업 참여자분들도 나중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2019년도를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서 올해 2020년도에 이따 이제 또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보다 우리가 더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을 토대로 해서 더 확장되고 더 안정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9년에 사업팀이 전면 개편되는 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걸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셨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이 참여하는 체험처 여기 이제 전문적인 사업장이겠죠. 사업장이고 6개 고등학교와 이제 연계를 맺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요 체험처에서 개설한 강좌를 듣는 이런 그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기본 과정은 몇 차시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보통 이제 8차시를 기본 과정으로 하는데요. 8차시. 8차시가 좀 짧기도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이제 이런 어떤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 심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서도 관심이 있는 참여자들은 이제 심화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이런 설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강북 FM도 디딤돌학교랑 좀 인연이 있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체험처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3년 전인가 저희가 그 체험 박람회 때 이제 공개 방송 형태로 하면서 저희 그 과정에 왔던 친구들이 이제 전체 사회를 보고 뭐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체험처로 참여해 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참여하고 있는 체험처들을 다양하고 풍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송이라든가 네네. 연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자영업에 관련된 이제 작년에 우리 활동했던 학생들을 보면은 네네. 제일 많이 참여했던 데가 예를 들어서 위드커피라든가 아니면은 카페로니 이런 어떤 바리스타. 이런 네네네. 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한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탐색에 대한 자기 그 희망 가운데는 이런 이제 좀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네네네. 방송국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네.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희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전면으로 드러나 준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꼭 이번에 참여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게. 예.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쭉, 이제 주로 2019년 사업 중심으로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일단 좀, 뭐 연계도 잘 되고 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제 이런 좀 좋은 말씀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또 체험처와 코디네이터 이렇게 이 세 단위가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요즘에 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점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각자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이런 점들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강수영 간사님 먼저 뭐 어떤 이런 점이 어려웠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제가 올해는 간사직을 맡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디를 네네. 맡았었거든요. 네네. 네, 코디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또 컨소시엄으로 세 단체가 네네.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소통에 문제가 네네네. 있기도 했었었고 또 그 다양한 체험처들을 다 네네.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저 카드도 긁어주셔야 되고. 서류도 막 네, 작성을 다 챙겨야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네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저는 멋모르고 막 시작했던 네네.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올해는 조금 작년에 그래도 좀 힘들게 했었으니까 몸으로 익힌 거니까 좀 네네.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이게 컨소시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체험처가 많아지면 학생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또 사업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어려움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선명 사장님은 어떠세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네네. 2월 달에 예. 23개 사업장을 전체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올해? 예. 네, 올해 사업 준비하시면서? 올해 사업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하면서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한 저희가 60%가 넘는 수료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족도는 얼마일까 이렇게 네네. 봤을 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로 직업 체험을 하는 데 네네. 있어서 제목이나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8회기를 하면서 내용이 자기랑 좀 안 맞는다. 네네네. 또는 좀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또 체험처 입장에서도 속이 타죠.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체험처 입장에서도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약간 컨설팅의 의미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힐링 뮤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드럼을 새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난이도의 조정을 실패해서 네네. 아이들이 출석률이 저조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선생님이 재미있게 좀 아이들 트렌드에 맞게 구미에 맞게 그렇게 좀 어렵네요. 준비하신다고 하시고 대부분 체험처들이 지금
그렇게 준비하려고 또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조금 지금 사업이 지체되고 있긴 그렇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열심히 청소년들 저희 진로 체험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네. 아마도 지금 부단히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저희도 예전에 참여했을 때 보면 이렇게 다 모여서 맛보기로 해보고 이러고 참여를 하긴 하지만 또 실제로 들어보는 과정은 이제 청소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출석률이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점. 그래서 체험처에도 지금 강도 높은 요구를 하셨어요. 네. 트렌드에 맞는 맞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네. 이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 주셨고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좀 이런 점은 힘들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네. 작년 사업을 보면서 사실 이제 각각 체험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은 분명히 충분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네네. 때 각급 학교 학사 일정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안 오더라고요. 예. 참여율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맞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올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네. 우리 고등학교 6개 고등학교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네.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달해 주세요. 이 기회에 유튜브에 전달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고등학교 네네. 가운데서 사실 학교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진로 담당 선생님들의 입장에 의해서 네네. 참여율의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크다. 예를 들면은 성안국제무역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차피 거기는 전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네네. 참여율이 좀 더 굉장히 높을 수 적극적이고, 있죠. 네네. 근데 다른 이제 우리 여기 보면 미안고등학교라든가 영흥고등학교, 창문이라든가 해화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네네. 거기에 어떤 참여율의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안국제무역고등학교가 뭐 거의 절반을 했다고 한다면 네네. 영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심, 네네.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었고요. 그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참여율도 함께 저조한. 예. 그래서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네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역시 학교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하면서 환류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커다란 이제 반성이 보다 우리가 진로 담당 선생님들과 먼저 충분히 소통하고 네네네. 우리 사업들을 알리고 네. 이러지 못했던 것들이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들을 함께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껴서 네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진학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관심도 네. 정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게 학교랑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학사 일정이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또 이게 뭐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부차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사업팀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열려있는 좋은 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이 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갖고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요런 바람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광범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참여하는 단위들도 많고 해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또 어렵지만은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제 하시다 보면 또 보람 있고 좋은 점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발을 디디셨다가 이제는 이제 몸을 흠뻑 담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시면서 뭐 특히 보람 있었던 점, 아이들 이럴 때 정말 좋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우리 팀장님부터 네, 준비 안 하고 계셨죠? 예, 제가 네네. 이쪽 그 디립돌 혁신교육 사업을 참여한 건 실제로 네네. 참여한 건 이제 작년에 처음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이었는데 그러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제 내부에서 이제 의구심이 네네.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 과정에서 아주 꽃피었던 게 우리 체험 박람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험 박람회에서 저는 이제 거기서 그 직업 상담과 그리고 네네. 진로 상담 그리고 진학 상담을 맡은
맞는 사업들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1년 동안의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이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희망,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변호사다, 판사다 이런 것들은 그건 옛날 거고 요즘은 이제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네네. 어떻게 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희망이라든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투영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자기 진로에 대한 설정을 못한다라고 우린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진로 박람회 왔던 그 학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어요라는 것을 가지고 상담을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 이거는 우리 사업의 결과물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더 다양한 직업군을 우리가 포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자기 진로 탐색에 대한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이제 살짝 발 담그면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좋은 수렁이네. 보람이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8회차 제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뭐 진로를 바로 찾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그동안 이제 교육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부모님들의 바램 이런 것들로만 자신의 진로를 고민했다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진로를 고민해보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이고 거기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렁에 빠지셨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정선명 이사장님 어떠세요? 이럴 때 참 보람 있었다. 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교육 현실이 이렇게 뭔가 공부 잘하고 이제 공부에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딤돌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체험할 때 보면 사실 약간 공부와 거리가 먼 친구들도 많이 와요. 물론 이제 공부도 잘하고 자기 진로를 찾는 친구들도 오지만 그런 친구들이 그 작업장의 그 멘토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되게 자기를 좀 얘기하고 또 좀 뭐 5시에 시작해도 학교 끝나면 문 열려 있으면 그냥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연결이 돼서 원래는 그 선생님이 가죽공예를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마을의 가죽공예 마을의 가죽공예 멘토 선생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체험박람회 때 저희를 도와주었던 이렇게 고3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되게 일머리가 있더라고요, 또. 그 이제 친구는 지금 마을 활동가를 생각하면서 저희 지금 코디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진로를 찾았네요, 그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지우지할지 모르는데 우리 디딤돌 학교가 그런 어떤 씨앗의 역할,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받았고요. 또 하나 일례는 위드커피 같은 경우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줘요. 근데 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은요, 세계 어디 가서도 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5년째 디딤돌학교 체험처를 하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다 보니 푹 빠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체험처에 있는 작업장 그 사장님들도 이 디딤돌학교 사업에 푹 빠져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도움 주는 그런 입장인데 체험대 사장님들은 지금 5년 동안 정말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거를 이번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체험초 사장님들한테도 이 방송 링크 꼭 보내드리시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다들 뭐 공부에만 재능이 있고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학교에서 찾을 수 없었던 어떤 본인들의 관심을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체험초 사장님들까지 수렁에 같이 빠지셔서 이 우리 동네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강수영 간사님은 어때서 이럴 때 참 보람 있었다. 네.
저는 실무적인 걸 네네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도 개인별로 만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고, 아, 네네. 예, 체험처 선생님들도 네, 다 네, 네. 각각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오정선 팀장님이 네네. 말씀하셨지만 박람회 때 그 진가를 발휘했다고 하셨던 것처럼 1대1로 만나러 가고 얼굴을 봤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네. 저의 예가 아니라 또 다른 코디 선생님의 예로는 또 그 친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결과물로 박람회 때 막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막 내가 가리킨 아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내 자식 키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저 또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네네. 실무적인 위치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이게 참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관심사를 드러내고 자신있게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많지 않으니까 준비하고 할 때는 막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실제 이제 판이 열리면 되게 잘 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고, 네. 자식 키운 것 같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올해 사업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사업팀 전면 개편되고 여러 가지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하셨다면 올해는 뭔가 또 그게 더 열매를 맺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2020년에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 내용들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도 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간사님이? 네네. 네. 올해 디딤돌 학교가요. 네네. 지금 저희가 23군데 체험처를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21군데 체험처가 네, 저희 참여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네, 올해도 하신다. 네네. 네. 그렇게 됐고 지금도 사실은 문을 두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사실 마음으로는 여기 어떻게 좀 강북 FM 어떻게 좀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서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22개네요. 네, 22개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은 네. 워크숍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예, 또 마음이 있으신 체험처는 네. 또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네. 예,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는 네, 5월 네. 초에, 체험처들의 워크숍을 진행할 네, 계획입니다. 네,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진행이 될지 사실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저희 계획대로라면 5월 초에 네, 워크숍 네. 진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 각 학교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네, 네. 홍보를 할 거예요. 아, 예. 예, 진로 선생님들도 다 만나 뵐 거고요. 그리고 진행했던 친구들, 네네. 그 친구들이 좀 올해도 이전에 참여했던 친구들. 예, 네, 네.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예, 그렇게 해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한 6월쯤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무 그러니까요. 불안합니다. 예, 불안하긴 하나. 네, 네. 예, 6월쯤에 수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을 할 건데 네, 네. 저희가 마지막일 장식할 박람회가 박람회, 예, 네. 11월 첫째 주, 11월 7일, 11월 7일 첫째 주 네, 토요일 네. 날 또 올해도 강북 문화예술회관. 아니요. 아닙니까? 예. 네.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했어요. 네, 네. 작년에도 강북구청 대강당을 작년에 제가 빌려서 네. 예, 근데 작년에 그 박람회를 보셨던 분들이나 친구들이나 네네. 다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네, 이거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 많은 체험처들과 함께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 올해 사업에 임하시는 각오, 네, 수렁에 자발적으로 빠지신 각오를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먼저 예, 해주시죠. 예. 네. 애초에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함께 네네. 논의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올해 사업은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체계화했던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체험처들을 더욱 더 다양화하고 풍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얘기가 됐었고요. 지금 오늘 이 방송들을 꾸준히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네. 오늘 이 방송은 기승전 수렁이었었네요. 그래서 저 이제 저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모두 그러니까 학교 네, 그리고 네. 체험처 우리 그 사업 담당자 팀 모두 그리고 이제 우리 혁신교육에 네, 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수렁에 깊은 빠지자. 수렁에 빠지자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명 사장님도 올해 어떤 각오랄까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네. 이제 컨소시엄 단체로 이렇게 합류했다가 올해 네, 한국교육강사협동조합이 대표 단체를 맡게 됐습니다. 네, 네. 힘든 막중한 책임을. 네. 예, 저희가 4년 전에 이 협동조합 만들면서 강북 네네. FM에서 녹음했던 기억이 네네, 있는데요. 네네. 한국교육강사협동조합이 마을교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네네. 그 마을교사들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네. 4년 동안 이어왔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디딤돌학교라는 굉장히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네네. 대표단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고 그리고 체험처들도 보람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하시는 팀장님, 간사님이 실무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제가 좀 버팀목이 되드리고 방패막이 되드리는 네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각오합니다. 네, 버팀목과 방패막이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강수영 간사님도 올해 각오 한마디 더 붙여주시죠.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너무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었는데 네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 제가 간사라는 네네. 직을 맡고 난 후에 느낀 게 네. 제가 디딤돌을 참 좋아했구나. 음, 되게 책임의식이 되게 그렇죠. 강해졌나라는 수렁에 생각이 들 빠지셨으니까. 만큼 네, 맞아요. 되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완전히 푹 담가버렸는데 네, 올해는 좀 더 큰 자부심으로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디딤돌이 네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확인한 애정의 크기만큼 더 크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교육 사업은 이렇게 분과가 있고 사업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디딤돌 사업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교육 분과랑 많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 체험처 다 이제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또 분과에 바라는 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분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역교육 분과에 바라고 싶은 거는 네네.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구청과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 통일된 어떤 그런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역교육 분과 안에서 네네. 같이 논의돼서 그것들이 직접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교육청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네. 사업팀 개개인별로 교육청을 막 이야기해서 하면 좀 너무 혼선도 있을 수 있고 교육청도 피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교육청이나 또는 구청에 바라는 것들을 지역교육분과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서 지역교육분과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네네. 이렇게 또 그 논의된 것들이 바로바로 즉시 사업팀에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을 상대하는 거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루트 그리고 그 통일된 지침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요 말씀이시고요. 또 어떤 거 있으실까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네, 요건 제가 여기 녹음이 됐기 때문에 분과장님께 꼭 전달해 드리고 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이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 학교 이게 이제 우리 사업팀 이름처럼 올해도 강북구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삶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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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방송은 또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